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수 잘 나오셨죠? 4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어려워요.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62.5점 나왔는데. 네? 62.5점 나왔다고 잘하셨죠? 예. 아니 이번에 오늘 본 거 모의고사. 자, 1번 평균 아니고 이 선생님께 그렇다고. 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저는 봤어요. 1번. 자, 틀린 것입니다. 1번이 기출문제 패턴이고요. 기출문제 패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자,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메뉴에 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소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2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번 법인, 회사죠. 회사는 지사, 지점을 둘 수 있는데 그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같은 시군구에는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이 있을 수 없죠. 이 규정대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데요. 4번은 암기 프린터 4번 한번 볼까요? 4번 세 번째 까만 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인장 등록,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죠.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중개사무소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나 처음에 A와 B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만약 A가 업무 정지 당하면 B는 계속 업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이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죠. 1번하고 3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사후에.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딱 본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시험에 업무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행위는 하면 X죠. 왜냐하면 행위라고 하면 업무상 행위도 있고 업무 외의 행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내려면 업무상 행위 이렇게 하고 또는 모든 행위 이렇게 하고요. 어렵게 내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행위라고 낼 수도 있어요. 행위에는 업무상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외의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사장 책임 없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4번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2번에 있네요. 51번에 2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1, 2, 3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되는 거지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에 1,000,000원.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벌칙이 다양하기 다 모든 벌칙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18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자격증 없는 분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명칭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은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은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녀도 불법이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표시 광고하면서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확인설명서, 요건 서식을 봐야 되겠죠. 서식이 1, 2, 3, 4, 4개가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자, 1의 서식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하는欄이 있습니다. 1, 2의 서식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판매 의료시설을 기재하는欄이 없다. 입지조건 요약서 우리 기본서 160페이지에 있는데 도대주 교판 5개였었는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5개였는데 올해 7월 10일부로 판매 의료시설이 삭제됐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기재하는欄이 없다 해서. 그 다음에 재산세는 모든 1, 2, 3, 4 모든 서식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의 서식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뭐 세법의 토지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80억인가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식에는 1, 2의 서식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欄이 있다. 벽면, 바닥면은 있는데 도배 상태는 없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아예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건 서식을 봐야 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취득시 부담할 조세 확인사항이 우리 160페이지 그 서식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들이 취득세 세율이 4%인지 1.1%인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개업공개사가 지방세법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아예 확인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이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의뢰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을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건 없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다만 예시는 몇 개 나와 있기는 합니다.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손님에 따라서. 이를테면 보통 민비현상, 핀피 이런 안 좋은 거는 멀리 가고 좋은 거는 내 집 앞에, 전철역 이런 거는 우리 집 앞으로 내달라 하고,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요즘은 장례식장이 비선호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장례시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100억씩 주고 이러니까, 돈 주니까. 저도 100억 주면 우리 집 앞에 그냥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호텔인지 장례식장인지 잘 구분도 안 돼요, 사실. 워낙 장례식장 이런 걸 기피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란에는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관리주체는 별도로 있고, 입지조건은 도대주교판에서 판매 의료시설 삭제됐다고 했죠. 입지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이게 입지조건입니다. 관리주체는 입지조건이 아니죠.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따로 있다고요. 입지조건이 사실은 이 4개 말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판매 의료시설도 있을 수 있고, 숲세권, 포레스트 이런 거, 숲세권, 공원 이런 것도 입지조건이잖아요. 공원도, 슬세권, 슬리퍼 신고 쇼핑할,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이런 것도 입지조건이긴 한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거의 30%라고, 우리나라 전 가구 수의 30%가 1인 가구래요. 3명 중에 혼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혼자 살라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저도 앞으로 혼자 살까 싶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게 소망이지. 그러다가 고독사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그래, 혼자 살면. 자, 어쨌든 입지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되는 건 도대주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공원도 입지조건이지만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조건은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벌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격증 미반납하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2번,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정가 기록을 공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죠. 단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리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60일이죠. 암기 프린트 27번에 보면 그 외국인 특례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데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모두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암기 프린터 51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56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거짓 신고한 경우 10%, 100분의 10. 원래 법조문에는 100분의 1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분의 10이나 10%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약 50%가 이런 패턴으로 출제됩니다. 박스 안에 기억니은 해가지고 약 50% 절반 정도가 이렇게 출제된다.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 권리관계 등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출문제입니다. 니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했는데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or가 아니라 and, 하고 서식에 기재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또는이 아니고 밋입니다. 밋 날인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로지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수 신청 대리 규칙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밋이라는 말도 없고 또는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법정지상권 설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거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설명하여야 합니다. 확인 설명 근거자료에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도는 없습니다. 지적도는 평면도죠. 평면도 그림이고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죠. 높낮이가.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지형도면은 이 지형도에다가 도시계획 위반 내용까지 다 적혀져 있는 게 지형도면이죠. 지적도, 지형도, 지형도면 조금씩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 자, 8번입니다. 금쟁이 기출문제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질문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라고 했어요. 저번에. 예. 나중에 적어놔야 메모해놔 또 쉬는 시간에 잊어먹지 말고 그 책. 자, 그래서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면 3년에 3,000만 원입니다. 이 분양권이라는 게 미래의 건축물이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니까 미래의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거니까 1년에 1,000만 원. 분양 관련 증서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을 했으면 3년에 3,000만 원이라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예, 분양 관련 증서는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게 불법 하는 게 분양 관련 증서예요. 청약 통장 이런 게 분양 관련 증서라고요. 예, 철거민 증서 이런 게 분양 관련 증서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니까 그냥 건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예, 일방 대리는 해도 되고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민법에도 나올 수 있죠. 법정 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니까 지급할 필요 없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계약서.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몇 개라고 안 나오고 그냥 기억, 니은 밑에 보기를 주기는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성명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공란으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계약서 봤습니다. 매수인 박용덕 외 1인. 단 매수인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렇게 특약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럼 제가 사놓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미등기 전매 편법으로 활용한다고 제 이름 지워버리고 계약서 다시 적는다고, 그냥 최종 매수인 이름으로. 왜? 매수인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적었잖아요. 특이하게 계약서에. 공란 왜 1인 이런 식으로 해놓고 1인이 누군지 안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공란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자,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이 이게 티가 안 했네요. 반드시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법정서식 없죠?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비업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될 수 있고요. 또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10% 이하 과태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틀린 거 4번. 4개. 기역, 니은, 디귿, 비역 4개가 틀렸습니다. 10번.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입니다.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개업공개사는 업무개 시전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기출문제입니다. 업무개 시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 프린트 56번에 3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되죠. 등록 신청 전에. 등록 신청할 때 서류로 첨부해야 됩니다. 공탁금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공탁금을 3년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죠.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죠. 10년.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손해배상합니다. 물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이 3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셋 중에 하나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 시험에 X 출제됐습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같은 말입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지금 보전가입 금액이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인데 개인개업공개사가 2억 보험 들었는데 손해를 5억 입혔으면 5억 다 배상해야 되죠. 보험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고 나머지 3억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전액을
사실상은 개업공개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입금가 10억만 받아주시오. 이렇게 11억 받으면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1억 팔았어요. 그럼 매도인한테 10억 주고 1억은 개업공개사가 먹고 매수인한테는 확인 설명을 안 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개보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개업공개사는. 자,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전속, 전적으로 속했다는 뜻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정보망 및 일간신문 X로 출제됐습니다. 또는입니다. 7일 이내에 공개된다. 7일이라는 말이 1번에 없잖아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 7일 없어도 이거 틀린 지문 아닙니다. 만약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러면 X죠. 7일이라는 말은 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그래서 이 7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소정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번이 틀렸네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고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하나고 그 비용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 인정해 주죠. 계약 성사시켰다면 100만 원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데 비용 90만 원 지출했다고 90만 원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자,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지불할 의무 없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요. 그리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고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정보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역시 시험의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자, 3년에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년에 3천만 원, 직접 거래 3년에 3천만 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에 1천만 원, 양도되어 1년에 1천만 원, 왕따 시키는 것, 친목회 회원들 외에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네. 또 앞에 포상금 지급 대상 이게 있네요. 이게 기출문제,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냈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지금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틀리기 쉽게 되잖아요. 포상금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3년에 3천만 원은 4개네. 포상금이 무부양, 암기 프린트 27번에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이게 직접 거래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죠? 그래서 3개네요, 3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에 3천만 원. 이게 객관식으로서 가장 어렵게 낸 시험 패턴입니다, 이게. 3년에 3천만 원짜리 4개 포상금,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니까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시공시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에 3천만 원 하나, 요걸로 보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죠, 총. 3년에 3천만 원이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거는.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예시로만 보면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포상금을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습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망으로 등록한 자,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급해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 X고요. 30일이 X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죠.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여러 번 접수된 경우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됐으면 먼저 접수된 것만 준다고요. 근데 동시에 접수하러 오면서 10명 친구 데리고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5만 원씩 배분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4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는데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건. 예, 답은 1번이네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암기 프린터 17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네요. 이게 임의적 취소고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하는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상호 사용 또는 성명 사용, 양도되어 같은 의미입니다.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4번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 고용 숫자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취소 16번, 임의적 취소 암기 프린터 17번 네 있는데 시험에 요거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처분이 실제 시험에 2문제 나온다고요.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취소 사유. 요번에 자격 취소 사유가 중요하죠. 개정됐으니까. 작년에 개정된 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자격 취소 사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